자, 교재는 798페이지 내란제입니다. 자, 1번. 자,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내란을 실행시키는 목표가 있으며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옹호 교시하였다면 내란 선동이 됩니까? 이것만 갖고서는, 즉 특정한 정치적 사상을 옹호 교시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내란 선동이 안 되고, 자, 피선동자에게 내란 행위를 유발, 증대시킬 위험성까지 있어야 이것이 내란 선동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2번. 내란 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될 때 내란 음모죄가 되는 거죠.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이런 지문은 그 한탕하자 사건, 우리 강도죄, 예비모, 즉 총론 예비죄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런 판결 요지를 비슷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될 때 각종 음모죄가 됩니다. 선동죄는 내란 실행 목표를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죠. 그리고 그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 결의를 발생함을 요하지 않아요. 그냥 마이크 대고 떠들어대면 그 자체가 선동이 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범죄 결심까지 나가는 것을 요하지 않아요. 그냥 선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4번. 자,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은 아닌데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 실행 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요? 선동죄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 대고 떠들어대면 선동 자체가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범죄 결심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란 행위로 나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없고 그냥 마이크 대고 스피커로 떠들어대면 선동 자체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거의 비슷한 취지죠. 이 두 가지는. 자, 해설도 가보시면 그렇지. 내란 행위로 나아가야 할 개연성. 이딴 거 필요 없다니까요. 선동죄는. 일방적 의사표시야. 선동 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 내란죄는 목적범인데 국토 참절, 국헌 물러앉게 할 목적으로 폭동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목적이 달성되어야 기수가 된다. 그건 우리가 맨 앞에 총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적범은 목적 달성이 되고 말고 필요 없습니다. 이런 행위를 목적을 가지고 일정 행위를 하면 바로 기수가 되죠. 내란인지 아닌지, 목적인지 아닌지는 종합 판단해 보면 됩니다. 내란죄 폭동은 최광이죠. 최광희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을 준비,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뭐 최강희가 그런 뜻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이 범죄는 국헌문란을 가진 자가 그 없는 자를 이용해서 간접 정보 형태도 가능하죠. 총론 시간에 많이 배웠고요. 간접 정보물로도 가능하다. 내란 음모는 세세적인 합의는 필요 없고요. 공격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주요 사항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뭐 최근 기출에 나온 것인데 원래는 4번까지 문제였지만 지문 공간이 남아서 5번도 추가했습니다. 같이 받으시면 되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내란죄도 공부 좀 해두셔야 돼요.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뭐지? 계엄 그것 때문에라도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어서 그 문제 나올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부 안 하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공부를 해두셔야만 됩니다. 특히 어디냐면 40문제 나오는 데가 그래요. 20문제 나오는 시험이라면 좀 출제 가능성이 약간 떨어지는데 40문제는 뭐 문항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골고루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40문제 나오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승진시험이죠. 승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란죄 파트를 좀 공부를 좀 해두셔야만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최강이죠. 다수인이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방이 평온을 해칠 정도여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군인을 투입시킨 것은 한 지방이냐? 국회라는 공간이 한 지방이 평온을 해칠 정도이냐라는 거죠. 나중에 뭐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지만은 이 판결 유지만 보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자, 내란 과정에서 폭동에 수반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이것은 내란죄만 됩니다. 목적 살인죄는 되지 않고 내란죄만 된다는 것이 이 판례입니다. 자, 한 지방이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일정 시간 지속되어야 하는 계속범위다. 판례는 계속범위로 보고 있나요? 판례는 상태범위로 보고 있어요. 자, 내란 폭동에 참가한 다수인들 중에 폭동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경우에는 내란죄 외에 교사죄도 된다. 그런가요? 내란 폭동에 참가한 자들 중에서 일방이 이 뭐야? 필요적 공범이죠.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인데 내부 가담자입니다. 내부 가담자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교사범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나? 그쵸? 여기 보시면 내부 가담자 사이에는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건 뭐야? 경간부 시험인데 여기 이제 이건 판례는 아닌데 이론 분야지, 이론 분야. 그래서 다수 학자들이 하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네요. 내란죄는 지위나 가담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요. 구별하여 처벌된다. 맞습니다. 내란죄는 목적범이긴 한데 확정적 인식이 아니고 미필적이면 족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외환죄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간첩 방조는 간첩죄에 비해서 형을 감경한다. 아니죠. 우리 간첩죄 강론책이지 총론책이 아니고 총론상의 방조는 필요적 감경이지만 강론상의 방조는 대등관계입니다. 그래서 감경하지 않아요. 이게 나오네. 대등관계라고. 종반감경이 안 돼요. 자, 국내에 침투 상중하면 착수가 되고요. 편면적 같은 경우는 간첩이 아니죠. 간첩은 의사 연락이 있는 건데 편면적 간첩은 간첩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도 국가기밀이 될 수가 있죠. 될 수가 없죠. 틀렸습니다. 공지 사실도 아니죠. 공지의 사실이거나 널리 알려진 것은 국가기밀이 아닙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간첩은 이걸 말한다. 맞죠? 탐지 수집한 기밀을 적국 누설하는 것은 이 누설이 뭡니까? 탐지 수집하면 여기서 간첩죄 기수가 되거든요. 적국 누설했다고 하여 이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판은 그렇게 봐요. 자, 3번. 집의 지역 내에 잠입한 후에 탐지 수집하죠. 그럼 기수가 된다니까. 기수가 되고 북한에 전달하지 못하고 체포되었다 할지라도 미수가 아니고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수가 된다니까. 2번도 여기서 기수가 되고요. 적국 비밀 누설은 불사로 봅니다. 불사. 해설도 가보면 여기 이렇게 되죠. 기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타인에게 보고 누설하는 것은 사후행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어떤 죄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럼 불사로 봤단 얘기야. 여기도 탐지 수집하면 기수가 됩니다. 보고 누설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숙식 제공했다. 무전기 매몰했다. 이것은 간첩 방조가 아니죠. 간첩 자체를 도와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4번입니다. 자, 1번. 의사 연락 맞죠? 의사 연락 없이 편면적 하는 것은 간첩이 아니죠. 탐지 수집하면 기수가 된다 했고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군사상 기밀 누설죄가 되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일반 이적죄가 됩니다.
범한 자가 기수지 기밀 누설을 했다 하여 별도로 기밀 누설죄가 되지 않고 판례가 뭐라 한다 했습니까? 불가벌적 사후행위 이렇게 봤죠. 자, 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수배자 명단도 포함되어 자, 널리 알려진 것, 공지에 속하는 것은 국가기밀이 아니라 했고 야, 이거 어렵다. 그쵸? 3번. 자, 내란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예비모, 선동선전을 처벌하는 죄다.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 두 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 간첩하고 일반이적은 맞아요. 맞는데 전시군수 계약 불이행죄, 중립명예 위반죄는 예비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선동선전 처벌 규정도 없고요. 이건 뭐 참고로 좀 받으시면 되겠네. 자, 4번 보시면 탐지 수집하면 기수가 된다 했고 타인에게 보고 누설하는 것은 간첩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기수라고 적으시고요. 이건 뭐다? 불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간첩행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사를 처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판례도 여기 탐지 수집하면 기수가 된다. 자, 국기 국교로 갑니다. 자, 시험 문제가 딱 두 문제밖에 없어요. 13년도에 나왔네요. 14년도 경간부 시험에. 그리고 다른 직렬이든 지금까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도 경간부 시험 준비했던 분들은 이걸 준비를 안 했다면 두 문제, 40문제에서 두 문제 틀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은 4번이 답인데요. 자, 이 외국 사절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한다. 아, 일반 모욕죄, 우리 앞에 일반 모욕죄 어디서 나와? 자, 명예훼손죄 파트에 나오잖아요. 거기는 공연성을 요하지만 외국 사절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지 않아요. 모욕죄와 법이 법정형도 다르고요. 이게 더 높을걸? 자, 모욕죄의 개념은 일반 모욕죄와는 다르다. 아, 똑같지. 모욕죄 개념은 똑같아. 자, 외국 사절 명예훼손죄와 법정형이 똑같다. 그치? 외국 사절 모욕죄나 외국 사절 명예훼손이나 법정형은 똑같아. 앞에 외국 들어가 있는 부분은 똑같다. 자,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것만을 골라라. 아, 답은 1번인데요. 일단은 여기 외국 들어가 있어요? 외국 들어가 여기도 외국 들어가 있죠. 요것은 다 반의사 불벌죄예요. 다 반의사 불벌죄고 여기는 외국 안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 국기 국장이잖아. 여기도 우리나라 국기 국장이고요. 이거는 반의사 불벌이 아니라 무조건 처벌합니다. 아, 우리나라 건데 외국 거는 합의를 잘 봐. 합의만 잘 보라고. 근데 우리나라 국기 국장 모독하는 놈은 뭔 합의를 봐. 그냥 바로 처벌하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